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요, 1회와 2회, 총 2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회와 2회에 모두 다 저를 만나실 텐데요. 전체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못하고요. 그중에 대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유형 확인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형을 또 확인하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좀 아우를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문제 선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 이외의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인적성 검사 언어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에 대한 내용, 어휘 관계에 대한 내용, 언어 유추인데요. 자, 그러면 두 단어 간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신문 매체입니다. 매체 안에 신문이 들어가죠. 가구 안에 의자가 들어갑니다. 즉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입니다. 가구 안에 이렇게 의자가 되고요. 동물의 사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생물에 포함이 되죠. 즉 상하 관계입니다. 자,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하나만 지금 빠져 있죠. 바로 나무와 뿌리입니다. 나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있죠. 즉 전체와 그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와는 관계가 다릅니다. 3번의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묻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였다. 영신의 신변을 노상 주목하고 다니던 순사가 나와서 다짜고짜 주임이 당신을 보자는데 내일 아침까지 주재소로 출두를 하시오 하고 한마디를 이르고는 말대답을 들을 사이도 없이 역에서 사이 자전거를 되짚어 타고 가버렸다. 무슨 일로 호출할까? 강습소 기부금을 500원까지 모금을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밑줄 친 것 사이입니다. 자, 이 글, 제시된 글 안에서의 말 대답을 들을 사이에서의 사이는요. 어떤 일을 드리는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나 겨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그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 친구들 사이, 이 사이는요, 바로 어떤 한정된 모임이나 범위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사이니까요, 그 모임 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주와 세영이 사이가 좋다고, 이 사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요. 현민아, 하루 사이에 많이 여유였구나. 여기에서의 사이는 바로 시간적인 동안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하루라는, 이 글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적 한정된 공간이 있죠. 다른 한때까지의 시간적인 동안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잠시 앉아 쉴 사이도 없었어. 여기에서의 사이가 바로 시간적인 여유를 의미하고요. 나는 친구와 담 하나를 사이하여 살았다. 여기에서의 사이는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에서의 사이는 공간. 정답은 4번 시간적인 여유를 의미하는 거. 하루 사이는 바로 시간적인 동안을 의미하는 거지 여유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맥적 의미 가장 가까운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7번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것 찾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약간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주 언급되는, 자주 혼용되는, 자주 쓰이는 맞춤법 사례 쭉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재 앞으로 다시 꼭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옷차림 맞고요.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아직까지 어휘로 쓰시는 분 없죠? 김치찌개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모두 윗어른을 공경하자라고 했는데요.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이죠. 윗이라는 것은 위와 아래가 있을 때, 즉 반대가 있을 때, 그래서 윗돌이 아랫돌이라고 말씀드렸죠. 편지는 우표를 붙인 후 보내야지라고 했는데, 자, 맞다 있다는 인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맞다 떨어지지 않는 거. 자, 붙인다라는 의미는요. 맞습니다. 편지를 붙인다. 즉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는 것. 즉 편지를 붙인다라고 해야죠. 여기서는 우표를 편지 봉투에 이렇게 딱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인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맞다 떨어지지 아니하다. 물건을 며칠 내로 돌려줘.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과 붙인 자주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맞는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 띄어쓰기. 틀린 거 띄어쓰기 하면 의존명사 꼭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의존명사 반드시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그를 단 한 번 만났다. 단 한 번이라고 했는데요. 단 한 번 하고 띄어써 줘야 합니다. 자, 이는요. 수관형사의 한이라는 것에 의존하는 명사의 수령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써 줘야 합니다. 우리는 큰 집에서 제사가 있었다. 큰 집. 그 다음에 그는 나의 동생보다 손 아래. 그는 우리 집안의 어른이다. 집안. 서영이는 그 문제를 잘 아는 척했다. 나머지는 아마 다 단어로 쓰이고요. 여기에서의 척은요. 그럴듯하게 꾸미는 모양, 거친 태도,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의존명사기 때문에 아는 척이라고 해서요. 그럴듯하게 꾸민다. 아는 척 의미 가지고 있죠. 의존명사입니다. 하지만 의존명사지만 띄어쓰기 해준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 틀린 것은 1번 한 번이라고 했을 때 단 한 번이라고 했을 때 띄어써 줘야 된다. 그 다음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요. 가나 다라마 순서 바로 잡아라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순서 바로 잡아라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각 기호 가장 앞에 있는 접속어부터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리굽새는 소리굽새가 처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소리굽새가 처음에 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가 가장 먼저 들어올 수는 없으니 다 혹은 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라의 내용 한번 볼까요? 소리굽새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존 슈어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했다. 소리굽새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와 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건 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아닌 것은 지워놔 주시면 되는데요. 다인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나 마 중에 골라주어야 됩니다. 가나 마 중에 우선 라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를 보면요. 조율할 때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게 바로 소리굽새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봤더니 어떤 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말을 봐보죠.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굽새가 건반 악기에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마는요. 초당 몇 회 진동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명쾌하게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다는 가장 처음 나왔으니까 라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굽새로 악기를 조율하였기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조율할 때 썼고요.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가나 마 중에 그렇죠. 처음에는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음을 낸다라는 건 알았지만 초대형 몇 회 정확하게 진동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는 마가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몇 회 나오는지, 즉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리굽세 1711년 조율할 때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마 이렇기 때문에 악기를 조율할 때, 즉 기본음은 측정이 가능했지만 초당 몇 회 진동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율과 진동에 대한 내용, 즉 여기에서는 진동은 몰랐고요. 기준음만으로 알 수 있었긴 해. 기준음만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급세로 악기를 조율하기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는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고요. 소리급세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 알아내는 것은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즉 마의 내용, 지금 진동, 그 다음에 건반악기 음만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건반악기 음만 알 수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소리가 다 달랐고요. 진동은 어때요? 찾아내는 것은 어려웠다라고 가야 되겠네요. 즉 나와 라의 내용을 마가 제시하고 있고요. 나와 마, 즉 마가 나와 라로 나뉘어져서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문제들은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해결되었다라고 가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처음에 소리굽세가 짠 하고 개발이 됐고요. 처음에 소리굽세는 건반악기에 어떤 음만 낸다는 걸 알았고요. 초당 몇 회 진동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반악기에 음을 낸다. 그래서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조금은 달랐고요. 몇 회 진동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3번 찾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다음 글을요. 이제 부분으로 한번 나눠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4번입니다. 다음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눠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글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각 단락의 각 기호의 주장을 한번 찾아보면서 주제를 한번 찾아보면서 주장일지 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면서 가볼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닥쳐올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속담이다. 보통 우리는 이 속담을 아둔함을 경계하는 것에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을 아둔한 사람을 할 수 있을 것일까?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의 뼈아픈 실수를 바탕으로 외양간을 더 견고하게 고치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자, 지금 속담 제시하면서요. 새로운 기존 속담을 재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하면서 아둔한 사람에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어떠한 화제거리를 툭 하고 던져주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애나버에는 로버트 메스가 설립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전시하는 기존의 박물관과는 다르게 많은 기업이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은 상품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크리스탈 펩시인데요. 펩시사는요, 1992년 이 무색의 콜라를 내놓아 소비자들에게 깨끗하다라는 인식을 통한 판매량 확보를 노렸지만 콜라는 흑갈색이다라는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쓰디쓴 고배를 마셨다. 또 다른 상품으로는 데어리메틱스사의 어린이용 분사식 치약 닥터케이가 있는데 어린이 고객층을 겨냥하여 분무식의 치약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욕실이 지저분하게 될 것이라는 의심만 산 채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 외에도 박물관에는 수많은 기업의 실패작이 전시되어 있다. 자, 지금 가에서는요, 기존 속담을 재해석하고 있으면서 화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짜 아둔한 것일까? 현명한 사람 혹은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은 될 수 없나? 라고 하고 있고요. 나와 다는요, 지금 박물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내용 언급하고 있네요. 라로 가볼까요? 놀라운 사실은 실패작을 진열한 이 박물관에 최근에 각국의 여러 기업이 견학으로 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패작들의 원인을 분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으로 향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는요,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패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라고 하면서 이야기 덧붙이고 있네요. 우리는 실패를 외면하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실패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에 넋을 놓고 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리하고 있네요.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가와 나다 그리고 라마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명제 부분인데요. 마지막 명제가 참이다. 빈칸에 들어갈 명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제가 기호로 한번 바꾸고 정리하는 게 더욱더 정확하게 보이고 간략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인기가 하락했다면 A라고 놓고요. 호감을 못 얻은 것이다 라고 해서 B로 놔보죠. 그러면 인기가 하락했다면 다시 A는요. 타인에게 잘 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C로 가보죠. 그럼 가운데는요. 그렇죠. B와 C와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C로 가는 거죠. A는 B이고요. A는 C이다 라고 하려면 A가 C이다 라는 결론이 가려면 A는요. B이고요. B는 어떠하기 때문에 C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관계를 찾아줘야 됩니다. B는 C다라고 해야 되는데 B, 즉 호감을 못 얻은 것이라면 C로 가야 됩니다. 타인에게 잘 대하지 간략하게 쓸게요. 아는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정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정답이 없다라면 그렇죠. 이것의 대우명제로 가야 됩니다. 참인명제, 대우명제는 항상 참이죠. 자리 바꾸고 부정 붙여줘야 됩니다. 타인에게 잘 대하지 않았다의 부정은 타인에게 잘 대했다면, 타인에게 잘 해줬다면, 호감을 못 얻은 것의 부정은 그렇죠. 반대, 호감을 얻는다. 그래서 정답은 타인에게 잘 대하면 호감을 얻는다.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주 언급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9번 가보죠. 자, 역시 결론 타당한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면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 여행 싫어한다 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 가족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
좋아하고요. 독서.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 싫어합니다. 자,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요.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좋아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를 좋아하고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여행을 싫어합니다. 자, 그 다음 쇼핑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쇼핑이 X로 와야 되는데요. 쇼핑 X가 없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쇼핑이 앞으로 오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이것이 뒤로 가면 뒤로 시작하기 때문에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지는 안타깝지만 알 수 없음.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 독서 좋아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여행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쭉 내려가 보니까 역시 확인되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없음. 독서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족여행과 연관이 돼야 되는데 가족여행에서도 연관되는 게 없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요. 그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여행을 싫어하네요. 싫어하네요. 확인할 수 있네요.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은 테니스 좋아하는지 연결되는 것이 없죠. 쇼핑을 싫어해야 되는데 쇼핑이 뒤로 가면 싫어하긴 하지만 처음으로 시작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 확인할 수 있네요.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A, B, C, D 여학생 W, X, Y, Z 8명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본 뒤 이 8명의 득점을 알아보았더니 모두 남녀 모두 한 명씩 짝을 이루어 동점을 받았대요. 다음 모두 만족할 때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학생 X는요. 남학생 B 또는 남학생 C와 동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Y는요. 남학생 A 또는 남학생 B와 동점입니다. 여학생 G는요. 남학생 A 또는 남학생 C와 동점입니다. 근데요. 남학생 B는요. 여학생 W 또는 여학생 Y와 동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학생 B가 여학생 W, Y이기 때문에 여학생 X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B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C가 오는 것이고요. 남학생 C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학생 G는요. 남학생 A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남학생 A가 이미 짝지어졌기 때문에 여학생 Y는요. 남학생 B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네요. 여학생 W는요. 남학생 A 남학생 A, B, C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학생 D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 명 볼까요? 여학생 W는 남학생 C가 아니라 D. 여학생 X는요. 남학생 C와 동점. 여학생 G와 남학생 A가 동점. 여학생 Y는요. 남학생 B와 동점. 남학생 D와 여학생 W 동점.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 문단마다 소제목을 붙였을 때 올바르지 않은 것. 자, 그럼 각 문단마다 볼까요? 가입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음주율을 정신건강 지표와도 연결된다. 아무래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음주를 통해 긴장을 풀고자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혼자 한적하고 조용한 술집을 찾아 맥주 한두 캔을 즐기는 혼술 문화는 젊은 연령층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술 문화가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원인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이 헐거워지는 데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즉 제목으로 알맞은 것 1인 가구 혼술 문화가 유행한다. 적절하고요. 나아 볼게요. 혼술은 간단하게 긴장을 푸는데 더없이 효과적이지만 더없이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음주 습관의 생활화라는 문제도 있다. 혼술이 문제화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신세를 질 가능성이 9배 늘어난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가톨릭대 알코올 의존 센터에 따르면 5년 동안 알코올 의존 상담 환자 중 75.4%가 평소 혼술을 즐겼다고 답했다. 혼술 습관,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제목 적절하네요. 그 다음 다 볼게요. 2016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는요. 국민암 예방 수칙의 하나인 술은 하루에 2잔 이내로 마시기 수칙을요.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개정했다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술이 칠종암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런 영향력은 적당한 음주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제니 코너 박사는요. 음주 습관은 소량에서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도 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음주, 대사 촉진에 도움이 돼 보다는요. 예전에는 이랬지만 바뀌었다라는 의견이죠. 하루 한두 잔 가벼운 음주도 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더욱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흡연과 함께하는 음주는 일군 바람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식도암이 190배라는 결과도 수치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27번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적한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이 있는데요. 문제점에 대한 반대 입장 아닌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부가가치의 원천입니다.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득을 얻는데 불리하고요.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은 부를 쉽게 축적하고 그 부를 바탕으로 고급 정보 획득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정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정보나 지식이 독점되거나 진입 장벽을 통해 이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문제이다. 특히 정보가 상품화됨에 따라 정보를 둘러싼 불평등은 더욱 심할 것이다. 정보를 둘러싼 불평등이 더욱 심할 것이다라는 것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이거의 반대 입장은요. 심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반대 입장인데요.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은요. 1, 2, 3, 4, 5번 중에 심화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인터넷이나 컴퓨터 유지비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즉 심화된다. 그 다음 정보의 확산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에 의한 격차가 완화된다. 심화되지 않는다. 보편화로 인한 정보 격차가 완화된다, 심화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전 계층의 고급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심화되지 않는다. 일방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심화되지 않는다. 물론 보기만 읽었더라도 정답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확인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27번의 정답은요.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29번은요. 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을 같은 범주의 것으로 혼동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를요. 바로 범주 때문에 오류, 범주의 오류. 그 다음 정 때문에
논지를 받아들입니다. 사적 관계 호소하는 오류. 그 다음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권위자의 견해 신뢰합니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증명할 수 없거나 알 수 없음을 들어 거짓이라고 추론합니다. 내가 모르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바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하나하나 보죠. 솔직히 누구 말이 더 맞을 것 같아? 내가 너랑 더 가까운데 틀린 말 하겠어? 라고 하면서 너와 나와의 사적 관계 바로 나이고요. 이 집은요. 박보검 씨도 보고 마음에 들어한 집이에요. 얼른 계약하세요. 유명인 그렇죠. 박보검 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뭔가 좀 혹하긴 하죠. 권위자의 견해의 근거로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정답은 다이고요. 흰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밝은 색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이는요 어때요? 범주의 오류를 취하고 있고요. 어제 내가 집에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 난 믿지 않아. 내가 모르니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이 주식은 뭐 유명인도 샀대, 연예인도 샀대, 우리도 사자. 유명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은요 3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5, 6까지 해서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 2회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제 꼼꼼히 풀고 저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